안녕하세요.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영어 전문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강에 이어서 지금 2강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이지혜 원장님께서 오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스피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제 2부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스피치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또 많이 준비해왔어요. 보시면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보시면은 훈련 위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훈련을 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어에 접근을 했고 영어 전문 아나운서가 되었는지 좀 그런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고 향상을 시켰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하다가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맞는 스피치 기법 훈련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요 친고모, 고모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세요. 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나으셨어요. 고모가 네 분 계신데 고모분들이 하나같이 늘씬하고요. 얼굴들이 좀 예쁘세요. 시집을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TMI죠. 근데 성격은 반비례했어요. 고모들이. 그래서 고모들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이게 뭐 많이 싸우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뻤던 고모가 있어요. 바로 막내 고모, 넷째 고모였습니다. 이 고모는 그 당시 키가 173cm였어요. 아시아나 항공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패셔니스타였어요. 항상 미니스커트에, 90년대 초반인데도 미니스커트에 롱부츠, 그리고 막 뭐 하늘이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뽕을 이만큼씩 띄우고 다녔던. 근데 제 눈에는 고모가 하나도 이뻐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예뻤던 고모가 막내 고모였는데 하나도 예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격이 4명의 고모 중에 가장 포악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고모의 화장품 순서를 조금만 바꿔놔도 난리가 나고요. 항상 고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첫째와 넷째 고모, 둘째와 넷째 고모, 셋째와 넷째 고모, 항상 넷째 고모는 싸움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모가 과연 조카들에겐 친절했을까요? 아니죠. 더 막대하죠. 나가, 뭐 이런 물 갖고 와, 뭐 이런 거. 할아버지한테 나 나갔다고 하지 마,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고모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봤을 때 가장 아름다웠지만 고모의 성격 때문에 저는 고모가 한 번도 예쁘다, 아름답다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 고모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저의 우상이 되었던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이었고요. 막내 고모가 생얼로 머리를 전봉준처럼 이렇게 질끈 묶고 그 공부를 하던 모습이었는데요. 고모 책상에는 항상 그 대학 영어 전공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조기와 자유의 여신상이 함께 그려져 있었던 그 영어 전공책이 항상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그게 영어인지 뭔진 몰랐지만 이렇게 펼쳐봤을 때 항상 형광펜 그리고 막 메모를 빼곡히 했었던 그런 전공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고모가 집에 돌아오면 스탠드를 켜고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듣고 그 영어를 따라하고 듣고 문장을 따라하고 이 모습이 저는 그때 고모를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어떤 뽕을 이만큼 띄웠을 때, 롱부츠를 신었을 때, 뭐 어떤 뭐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이때랑 비교도 안 된 만큼 정말 민낯으로 머리 하나 딱 질끈 묶고 한쪽은 앞바다리하고 한쪽은 그냥 발 내리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샬라샬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내 고모를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막내 고모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게 영어인 줄 모르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죠. 막내 고모처럼 나 영어 배우고 싶다고. 저 언어 배우고 싶다고. 멋있게 저렇게 말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옳지. 그래. 네가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배우게 해주지.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과외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을까요?
영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영어 배우게 해줬는데 왜 짜증이 났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집으로 기억나세요? 영화 집으로 보면 유승우가 굉장히 귀엽게 나오잖아요. 근데 할머니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할머니 장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치킨 사와 라고 하죠. 할머니가 뭐 해다 줬죠? 백숙 해줬잖아요. 유승우가 그거 보고 엄청 울죠. 막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가 이게 뭐야 튀긴 게 아니라 왜 닭을 물에 넣었어 할머니 이러면서 엉엉 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제 고모처럼 샬라샬라 영어를 배워야지 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선생님이 오기까지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파닉스부터 배우는 거죠. 자, 이건 A야. A에서는 아 발음도 나. 근데 에 발음도 나. 그리고 어 발음도 나. 어쩌라고요? 자, B로 넘어갈게. 이건 우리나라 비읍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B랑 A를 섞으면 무슨 발음이 나? 어쩌라는 거야. 난 이런 걸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앞에서 난 이런 거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기초를 다져야지. 파닉스가 기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더라면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겠죠. 초장부터. 근데 엄마는 그래 오케이 알았어. 네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냥 뭐 파닉스 이런 거 얘 몰라도 돼요. 그냥 얘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놀이 하듯이 알려주세요. 말하는 거 그냥 배우게 해주세요. 그냥 지가 영어로 말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그거 그냥 대충 알려주세요. 알파벳 못 써도 돼요. 이거 파닉스 무슨 발음 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그냥 말하는 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This is an apple. There are two apples.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대표로 스피치 대회를 나갔어요. 영어 스피치 대회.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돈 내면 누구나 대표로 나갈 수 있었던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가 되게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 스피치 대회를 갔는데 저는 그런 걸 생각했죠. 영어 스피치 대회라고 해서 강단에 딱 서가지고 마이크에 딱 대고 청중들 딱 이렇게 있으면 뭘 영어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했는데 세상에 우리 때가 또 김대중 정보와 뭐 붐이 일어났던 시대여가지고 다들 컴퓨터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실로 딱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하나씩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 우리 지금 토익 스피킹 오픽처럼 헤드셋을 다 쓰고 거기서 원어민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답을 하래요. 그게 스피치 대회였어요. 저는 되게 당당하게 들어갔거든요. 왜? 나만큼 영어 잘하는 초딩 3학년짜리가 어딨어? 이러고 당당하게 들어갔다가 굉장히 시무룩하게 나왔어요. 제가 거기에서 몇 마디 하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대회에서 저 몇 마디 하고 나왔을까요? 저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내가 너한테 영어로 지금 쓴 돈이 얼만데 한마디를 못하고 나오느냐. 스피치 대회 이거 지금 신청비도 얼마인 줄 아느냐. 이렇게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뭐 시무룩하거나 이제 영어 안 할래 이랬겠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를 다그쳤어요. 엄마 탓이다. 내가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나한테 말 걸었다. 외국인하고 말을 해줘야지 엄마가. 엄마 탓이다. 그랬더니 엄마가 알았어. 그래서 전화 영어를 2000년, 딱 2000년이었고요. 2000년도에 전화 영어 업체 지금은 여기저기 많죠. 민병철, 뭐 당근 영어 굉장히 많지만 딱 2000년도에 전화 영어 업체를 찾는 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정말로. 그렇게 희소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요. 학원 3달 다닐 수 있는 거를 이거 10분으로 통화할 수 있게끔 그 가격 차이가 엄청 났다라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10분 전화영어 원어민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거를 시켜줬어요. 그럼 저는 막 원어민한테 이제 전화가 온다 해서 막 30분 전부터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첫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매일매일 1달, 2달, 3달 됐는데 제가 딱 말한 건 4마디 뿐이었어요. Hello. Oh, I'm 혜진 Park. What? Bye. 왜냐면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Hello. 또 그 다음날 또 혜진 Park. Pardon? Pardon 또 배워왔어요. 그래서 Pardon? What? 이것만 하다가 Bye. 이러고 계속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전화영화 할 때마다 항상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엄마가 또 짜증을 내는 거야. 야, 너 이거 얼마짜린데 지금? 이거 지금 얼마짜린데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해도? 그거 그냥 내가 해도 되겠다. 왜 맨날 what buy만 해? 왜 못 알아들어?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기가 죽을만 해요, 사실. 근데 오히려 엄마를 또 다그쳤어요. 미국을 보내달라. 아니 매일매일 10분 통화해가지고 어떻게 영어가 늘어 엄마. 미국을 보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데 몇 개월 동안 100% 수업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원래 굉장히 말이 많은 성격인데 친구가 없으니까 말할 기회도 없고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그리고 못 알아듣는 수업을 그렇게 1교시부터 6교시, 7교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진짜 돌아버립니다, 이거. 정말로. 한국 갈까?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갈까? 내가 진짜 지금 한국 가면 친구도 많고 이러는데 내가 여기에서 정말 쭈구리 생활을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수영 수업.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Ready? Go. Stop. Back.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알아듣고 또 운동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나마 좋아했던 이 수영 수업조차도 무서워지고 피하고 싶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Fire Drill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 대피 훈련. 소방 대피 훈련이 비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부러 학교 측에서 딱 화재 경보를 울리면 전교생이 모두 다 우르르르 삽시간 안에 운동장에 일렬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콜로라도에 있는 학교였는데 겨울이었어요. 콜로라도 겨울은요. 눈이 1m 이상씩 오는 게 비일비재해요. 현관문이 문 때문에 열리지 않아서 휴일이 진짜 많거든요. 관공서, 뭐 학교, 뭐 다 휴일이 많아요.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수영복을 입고 있고 사춘기인 그 나이에 물에 다 젖어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해서 내가 나간다라는 게 운동장으로 그 꼴로 사람들 앞에 나간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 나갔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큰일인 거 아시죠? 그거 퇴학당할 수 있는 거예요. 퇴학당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저는 근데 제 상식에서는 내가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물 뚝뚝 흐른 채로 운동장에 전교생 앞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었고 다른 수영 수업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몇 분 후에 굉장히 수영 선생님이 화난 얼굴로 다른 수영 친구들을 데리고 샤워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막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안 나가서 화가 났다라는 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상처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딱 들려왔어요. Eagle Crest will kick you out again.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이글 크레스트가 너 진짜 퇴학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영 수업도 안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너무 힘들고 한국 갈까 말까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회는 오더라고요. 아시아인이 거의 없는 그런 학교여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뭐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친구가 너 근데 미국 드라마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드라마 하면 저죠. 드라마 하면 또 나지. 이래가지고 그레이스 아나토미. 그레이스 아나토미 나 봤다고 했더니 what?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응? 그게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알바름이 자신 있어요. 그레이스 아나토미라고 했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날 놀리나? 날 놀리려고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을 하나? 라고 굉장히 자격지심에 차 있는 그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Grey's Anatomy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메디컬 드라마고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는 드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한 친구가 Grey's Anatomy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지금 방금 Grey's Anatomy라고 했을 때 그레이스 아나토미라고 단번에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처음 들었다고 했을 때. 아, Grey's Anatomy. 그레이스 아나토미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깨달았어요. 미국 간 지 몇 개월 만에. 아, 내가 R 발음 잘하고 F 발음 잘하고 PH 발음고 Z 발음 잘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억양과 악센트를 똑같이 따라해야지 얘도 나를 알아듣고 나도 얘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영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는 억양과 악센트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기 목포에 엄청 사투리 심한 사람 그리고 저 부산에 엄청 사투리 심한 사람 서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똑같은 문장을 이야기했는데도 억양과 악센트가 다르면 서울 사람 꼭 분명히 이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억양과 악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험을 바로 해봤어요. 제가 항상 오랜만에 만난 클래스메이트 있으면 How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How have you been? 짝꿍을 만날 때도 그러면 뭐 그냥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얘네들 그 악센트를 똑같이 따라하고 앞에 how have you를 뭉그러뜨려 버리고 뒤에만 been만 해봤어요. been 이렇게 했는데 I've been like a vacation, you know?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억양과 악센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얘네들의 억양과 악센트, 뭐 R 발음, F 발음,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다 싸그리 무시하고 얘네의 악센트와 억양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지만 바로 훈련에 들어갈게요. 자, 훈련을 보시면은요, 억양 악센트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문장을 2개씩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자님이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자님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실게요. 첫 번째 문장. 네, 첫 번째 문장 그냥 뭐 강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실게요. You guys will find that you have passions and having a passion is a gift. 근데 기자님은 너무 잘하시는 게 이게 지금 되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서 굳이 그렇게 억양 악센트 훈련을 안 하셔도 될 만큼.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고등학생들 이제 딱 보면은 담임 선생님 오늘 며칠이야? 29일이야? 29번 일어나. 본문 읽어. 이러면은 보통 You guys will find that your passion and having a passion is a gift.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아래에다 제가 지금 악센트를 줘야 할 부분을 체크를 해놨어요. 이거를 조금 강조를 조금 주면서 한번 다시 신경 쓰면서 읽어주실게요. 기자님께서. 시작. You guys will find that you have a passion and having a passion is a gift. 이슬 아나운서 어떠세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좀 네이티브 같다라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가십거를 즐겨보는데 좀 더 가십거의 주인공 같은 게 두 번째 같았어요. 이렇게 음이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억양과 악센트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이지 아나운서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좀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세 번째 거는 읽어주시도록 할게요. And when you find your passion, it's a fantastic gift for you.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nd when you find your passion, it's a fantastic gift for you. 맞습니다. 잘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슬 아나운서? 그 전에 뭘 봤어요? 아카데미 수업하셨을 때 그 장음이라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하던 것처럼 한국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같이 느껴졌어요. 영어에서도. 약간 좀 더 자연스러웠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전문적이다고 느끼신 거예요? 전문적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잘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영어는 리듬이니까, 그죠? 영어의 리듬을 잘 쓰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CEO로서 뭔가 스피치를 할 때 F 발음, R 발음, 뭐 막 Z 발음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거를 꼭 잘해야지만 정말 영어를 잘하는 CEO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쓰는 이 문장의 리듬, 억양, 악센트 이게 똑같이 될 때 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미국 잘 나가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가 버터 발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스칼렛 요한슨 말고 뭐 다른 배우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R 발음 안 되는 사람 많고요. R 발음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Z 발음 안 되는 사람 많고요. F 발음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끼리는 대화가 돼요. 왜? 똑같은 억양과 악센트를 쓰니까. 리듬이 똑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은 fantastic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악센트를 만약에 it's really fantastic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응? 알아듣는 뭐 눈치 빠른 외국인도 있겠죠. 뭐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 그래서 근데 it's really fantastic 이렇게 하면은 F에다가 악센트를 딱 줘버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TA에다가 줘버리잖아요. fantastic 이러면 한 번에 알아듣죠. 왜? 자기들이 항상 거기에다 악센트를 줘왔으니까. 그만큼 악센트가 중요합니다. 스피치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럼 이런 생각할 거예요. 참 뻔한 이야기 하네. 혹은 아니 영어를 뭐 할 줄이나 알아야지 뭐 자신감을 갖든가 말든가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도 제 영어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로얄 패밀리 오브 더 월드라고 영어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거를 모니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영어가 싫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정말 별로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훅 가라앉게 만들거든요. 내 스스로 그렇게 나를 판단할 때. 청와대 사랑채라는 홍보관에서 제가 프리젠터로 활동을 하고 삼성물산에서 프리젠터로 활동을 할 때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꼭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인상을 쓰면서 제가 말하는 입이나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제 눈을 이렇게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가만히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굉장히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 다 잘 듣고 있는데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저는 또 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시야가 트여 있으니까. 여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내가 준비한 거 잘 준비했어도 이 말만 반복해요. So, 계속 동방식이 유노를 찾는 거야. 유노 막 계속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되죠. 자신감이 확 꺼지니까. 왜? 이 사람 신경 쓰다가.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끝나면 오히려 와서 You were so much helpful. Your presentation was so much helpful. 막 이러면서 이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네 프레젠테이션 너무 도움됐어. 아니면은 뭐 청와대 이야기 너무 즐거웠어요. 뭐 이렇게 뭔가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 뭔가 진짜 집중해서 스토리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인상 써줘요. 공감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인상 써줘요. 영화에 집중할 때도 인상 쓰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이나 아니면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내 프레젠테이션 지금 이상한가? 내 영어 이상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든 뭐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든 심지어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딴 데를 가던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준비한 거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져요. 입찰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더 막 메시지를 받고요. 자신감의 문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감의 문제. 이런 거 있어요. 컨퍼런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꼭 대리급 정도? 어쩌다 한번 과장 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대리급들이 와서 기업 설명회나 컨퍼런스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영어로. 근데 한 번씩 꼭 신입사원 같은 친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해외 유학파, 영어를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신입사원이라서 와가지고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회사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낮더라도 영어가 너무 유창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확 잡기는 하죠. 근데 꼭 이런 신입사원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이제 대기하고 있던 이제 대리님들, 다른 대리님들이 달달달 떨기 시작해요. 망했네.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왜 하필 제 뒤에 나야? 막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오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대리님이 꼭 다 아는데, 표정에 티가 나는데 또 없어 보이게 한마디 하시죠. 하필이면 저렇게 잘하는 친구가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네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쳐요.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하지? 발음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준비한 얘기를 해오면 청중들도 알아요. 와, 쟤 영어 저런 식으로 하는데 영어를 저 따위로 하는데 얼마나 자기 기업에 아니면 자기의 제품에 자기 회사의 제품에 확신이 있으면 저런 영어로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영어 유창하게 하는 거는 솔직히 초반에만 이렇게 잡아줄 뿐이지 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그 깊이가 나오거든요. 그 깊이가 나와요. 근데 다른 분들이 영어는 좀 미숙하더라도 막 자기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깊이도는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말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잘을 해야 어느 정도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지 라고 한다면 아까 이지혜 원장님께서 살짝 말해줬던 거 있어요. 섀도우 기법.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계속 보고 따라하고 계속 보고 따라하는 거. 지금 유튜브, 뭐 미디어 너무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저는 가십거를 섀도우해서 약간 영어를 배웠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가 공격적이고 빨라요. 정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섀도우했기 때문에. 왜? 난 그 당시에 블레어만큼 매력적인 미국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영상을 찾아서 보고 따라하고 그거 20번만 하면요. 됩니다. 그 사람처럼. 정말. 비슷하게 돼요. 그 사람 따라할 때 그 영어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억양, 악센트 따라하고요. 제스처 따라하고요. 아까 이슬 아나운서가 보여줬던 것처럼 표정 막 눈 굴려가고 막 이런 거 따라하고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처럼 보여요. 진짜. 이거는 좀 번외편인데 그 17년도 대선 치를 때 2017년도 대선 치를 때 심상정 후보 정의당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후보끼리 토론할 때 한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었어요, 한마디를. 근데 저는 그게 뭐 멋있다라기보다는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떠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따라해보고 했어요. 그 명대사가 뭐였냐면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라는 명대사였는데 개인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섀도우 기법이 그만큼 효과가 좋다.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섀도우 기법만큼 효과 좋은 거는 없어요. 전 그렇다고 봐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바마 연설이 멋있다. 아니면 나 스칼렛 요한슨 발음 너무 섹시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힐러리 발음 나 CEO로서 아마도 CEO 정도 그렇게 연설하고 싶다. 그러면 제프 베조스. 이 사람 연설 찾아서 정말 똑같이 따라하는 거 20번만 해보면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그만큼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됩니다. 이건 진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부해요. 정말로.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섀도우 기법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섀도잉을 할 때 이렇게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건지 듣기만 하고 듣기에 의존해서 따라하는 건지. 아니요. 그냥 대본 읽으셔도 돼요. 똑같이 걔랑 하는 거 똑같이 그냥 똑같이 음을 따라하듯이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눈이나 뭐 제스처 막 이런 걸 따라하고 표정 따라하고 하면서 똑같이 연기를 따라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방식을.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자신감이 엄청 나 약간 힐러리 된 것 같고 진짜 나 제프 베조스 같은데 약간 아마존 CEO 같니?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정말 효과가 가장 좋은 게 섀도우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맥이 뚝뚝 끊기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날씨 탓이라고 좀 이렇게 명분을 찾고 싶어요. 자, 제가 제 첫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스피치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진심이 담긴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 만드는 메시지 전달, 즉 공감 스피치라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국제 스피치에 맞게 하려면 전 세계가 공감할 만한 스피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018년도에 노벨 평화상 누가 받았죠? 누가 노미네이트 됐었죠? 약간 네티즌들끼리. 이거 남북 정상회담 이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받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김정은 위원장,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받는 거 아니야?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 굉장히 우리끼리 그냥 셋 중에 하나 받을 거야.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디아 무라드라는 엄청 어린 여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나디아 무라드? 뭐지? 이 여자가 등장했던 게요. 2016년도 유엔 이사회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스피치를 했었죠. 근데 이분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통역이 붙었어요. 이분은 자신의 언어밖에 못해요. 자신의 모국어, 야디인족이 쓰는 언어, 이슬람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야디인족은요, 이슬람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고요. 32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IS가 쳐들어왔어요. IS가 수시간 만에, 삽시간 안에 남자를 모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성들, 저도 포함해서 여자들을 모두 다 데려갔어요. 뭘로 데려갔을까요? 성노예로 데려갔어요. 저는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남성들을 상대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 친척은 심지어 자살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죽기 살기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IS는 정말 나쁜 집단입니다. 사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담담하게.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인상을 쓰거나 혹은 좀 분노하듯이 약간 바라보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 다 공감하니까. 우리도 약간 이런 아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도 식민지였었고 그리고 위안부라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공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이사회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여자의 담담한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엄청 울고요. 또 다른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쾅쾅. 또 다른 사람들은 탄식을 계속하고요. 그래서 저는 CEO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어 못해도 돼요. CEO로서 통역 하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통역 하나 붙이면 되죠. 영어를 잘해야 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즈니스라는 걸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 어디 뭐 아프리카, 케냐, 뭐 콩고 정말 자신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사실 유럽에서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어떻게 합니까? 통역 붙이면 되죠. 대신에 내가 CEO로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공감의 스피치를 딱 덧붙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사람의 명함 하나 더 보고요. 그 사람 한 번 더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또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서희슬 아나운서를 좀 제가 활용을 해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공감 스피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제가 거기에 앞에 써놓은 거 보면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라고 써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하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했다고 하면 잊혀지겠죠. 그러면 서희슬 아나운서가 그냥 자신만의 언어로 편하게 그냥 공감할 만한 스토리를 덧붙여서 이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는 걸로 해볼게요. 시간 필요하세요? 아니요. 바로 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해보실게요.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27살의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27살인데 졸업을 한 지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전공은 미술을 전공했어요. 근데 사실 미술을 뭐 펜을 잡기는 뭐 3, 4살 때부터 잡았고 그림을 진짜 그려보고 싶다고 했던 거는 초등학교 한 10살이 되기 전 9살? 10살.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임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에 사춘기가 왔어요. 15살 때 정말 진심으로 그림을 사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명문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학교 졸업도 되게 잘했어요. 뭐 학고를 맞아 보지도 않고 했지만 졸업을 했는데 미술을 아직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제 딸은 아직도 미술을 하고 싶어 하지만 미술을 할 자리가 없고 공간이 없고 그러면서 미술을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학생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좀 입시 쪽으로 빠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시간당 뭐 25,000원, 3만 원 주는 데가 있다고? 거기 멀더라도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예체능이라도 아니면 예체능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소름 끼쳤어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기대 이상으로 정말 기대도 뭐 컸지만 그 이상을 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냥 딱 나와서 네 여러분 올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이렇게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진심으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서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제가 주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국회의원 둘 중에 어떤 국회의원에게 더 신뢰가 가시나요? 그렇죠. 후자가 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공감되는 스피치 이거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훈련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빨리빨리 되죠? 저는 국제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못할지라도 통역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정 표현, 내가 어떤 멘트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던 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했던 거, 뭐 이런 것들 강조하는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목소리든 아니면 포인트를 주든 아니면 뭔가 힐러리처럼 뭐 표정으로 이렇게 뭐 점층법을 하든 약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CEO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딱 보면 그 한국어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저 똑같이 있잖아 뭐 부산에서 뭐 올림픽 할 거잖아. 이거 꼭 와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영어도 So I like to brief about Olympic in Busan. So 뭐 이러면서 뭔가 강조가 없는 거지. 강조가 없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겠어요. 강조가 없는데. 뭐 포인트가 없잖아요. 보다 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거기 마지막 훈련이거든요. 마지막 훈련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박람회가 부산에서 10월에 열립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중에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자님께서 오늘 많이 활용이 되시네요. 그죠? 손짓으로 포인트를 주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주든 아니면 뭐 표정으로 주셔도 되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표정이나 아니면 제스처로 강조를 하는 걸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청년 일자리 박람회가 부산에서 10월에 열립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게요. 너무 좋은데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꼭 방문해 주십시오. 약간 MC 같기도 하고, 그죠? 방문해 주시오. 좀 배워야겠는데? 이런 거. 그러면 서희슬 아나운서가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서희슬 아나운서가 생각했을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강조를 하셔도 돼요. 표정으로 해도 되고요. 뭐 제스처, 아까 제스처 되게 잘하시던데 제스처로 해도 되고요. 아까 눈 굴리는 거 너무 멋있었어요. 해보실까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네. 저는 50이 넘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잃을 것 같아요. 꿈 안 잃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손짓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약간 강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CEO분들 어떤 스피치를 하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아니면은 사실 국제 스피치는 1대1 미팅도 국제 스피치거든요. 외국인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1대1 미팅 뭐 이렇게 대면에서 파티에서 만나든 이런 식으로 좀 표정의 다양한 거 그리고 제스처의 다양함을 좀 주시면은 딱딱한 CEO라는 이미지에서는 최소한 탈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제 집에 가게 해드릴게요, 제가. 자,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어떤 기법 훈련했죠, 우리 같이? 훈련한 기법? 그쵸, 억양, 악센트, 그리고 공감하는 공감 스토리. 스토리텔링. 맞아, 스토리텔링 또 그리고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연음 처리까지 우리 4가지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거 다 떠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자신감이다. 이거 다 잘해도 자신감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정말로. 자신감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재 아나운서가 말했었던 영화 제가 요새 가장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알라딘이라고. 알라딘에서 보면은 알라딘이 공주라는 신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주님이 막 물어봐요. 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나게 이렇게 당당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알라딘이 그 신분 차이라는 큰 벽을 앞두고 그 공주한테 한마디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땐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니까. 난 그래서 당당해. 오히려 난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해. 당당함을 엿볼 수 있는 대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발음, 뭐 발성,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알라딘처럼 당당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국제 스피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